안녕하세요. 대천학원에서 양재고 전문반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시험지를 처음 받고 좀 적잖이 놀랐는데요. 조금 1학기 때에 비해서 어려워졌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시험 경향은 충분히 대비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경향에 맞춰서 대비가 된 친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덜 어렵게 느껴졌을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연락 온 친구들 시험 끝난 지 두세 시간, 2시간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 동안에 연락 온 친구들만 일단 추려서 보게 되면 뭐 4번 빼고는 다 풀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4번, 12번 빼고 다 맞았다. 뭐 그리고 뭐 70점대 이제 서술형 감안하면 한 70점대 중반 나온 친구.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저희는 학교 기출 경향에 맞춰서 대비를 좀 잘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들이 사고력이 뭐 상위권인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경향에 맞춰서 잘 대비를 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양재고 기출 경향이 어떻길래 사고력이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대비가 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기출 경향을 한번 분석하면서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재수업 들으면 된다 이 말일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지금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70점대 초반이었거든요. 첫 시험 뭐 페널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조금 쉽게 내면서 등급 컷을 올려서 도합 83점 정도의 1등급 컷이 형성됐었습니다. 1학기 때요. 근데 지금 일단 1학기 중간고사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일단 2학기 중간고사 이번 시험은 예상컨대 70점대 초중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70점대 초중반 정도 맞았다거나 아니면 60점대 후반 정도 간당간당한 친구들은 못 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잘 대비를 하면 충분히 1등급에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60점대 초중반 친구들이나 50점대 후반 친구들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기말고사 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기말고사 때는 분명히 중간고사보다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어차피 뭐죠? 점수 폭이 중간고사 때 컸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쏙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학교 기출 경향 가장 뚜렷한 기출 경향은 교육청 기출입니다. 이번에 학교 프린트가 안 나왔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거저주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중상위권 친구들 학생들이 좀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문제들은 다 교육청 기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체감 난이도 상충이 됐을 것이다. 저도 1학기 때부터 거의 교육청 기출 무쇠처럼 계속 교육청 기출, 교육청 기출, 교육청 기출 하면서 저희가 여름 방학 때도 교육청 기출 베이스로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들어오면서 내신 대비하면서도 매 회차마다 수업 끝나면서 그 수업 영상을 보내주면서 같이 보면 좋을 교육청 기출 문제들을 문항별로 QR 코드를 따서 줬었습니다. 매 시간 조금 조금씩 봐라. 그리고 직보 때도 최종 정리 자료 안에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풀었었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이 메인 그게 돼야 된다. 교육청 기출 대비가 잘 돼야 된다. 근데 저희가 지금 최상위권 친구들 뭐 한 7, 8명 그 친구들 제외하고는 최상위권 말고는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 한 7, 8등부터 해가지고 전교 한 30등 정도, 35등 정도까지는 사실상 중상위권 애들이 거의 몰려 있거든요. 상위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컷이 되게 낮은 거죠. 지금도 만점 친구들 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컷이 쭉 내려가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 1등급 받는 대부분 학생들은 70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과 중상위권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1등급이 20등까지인데 그 20등 안에는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애들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 안에도 2등급 상단에는 중상위권 애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고 갭에 중상위권 애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그 중상위권 친구들이 누구는 1등급, 누구는 2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노리고 있는 반입니다. 중상위권 친구들은 1등급으로 가자. 그다음에 중하위권 친구들은 2등급으로 가자.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킬러 문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변별이 되니까요. 1등급과 2등급이 변별이 됩니다. 뭐 가지고? 준킬러급? 아니요. 여기 지금 오탄데요. 난이도 상이랑 중상, 중상 6개, 상 2개, 준킬러 3개, 총 11문제의 고난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센 수학 시단계 이상급 문제가 11문제 정도로 절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킬러급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왔고요. 준킬러급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고, 근데 준킬러급까지도 안 내더라도 중상과 상만으로도 1, 2등급이 변별이 됩니다. 시간 싸움, 그 다음에 실수 싸움으로요. 기말고사 때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준킬러까지는 기말고사 때 안 나올 거고요. 중상과 상 난이도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정이 되겠죠, 등급들이.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중요한 것은 좀 잘렸는데요.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최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 준킬러급 문제도 볼 필요도 없고 난이도 상, 중상, 요 정도급 센 수학 시단계 블랙라벨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요런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고난도 연습을 하면 되지 막 킬러, 준킬러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는 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기말고사 때 필수 전략입니다. 시간 싸움, 계산 실수 싸움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문항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문항별 핵심,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코멘트, 그 다음에 걸린 시간들 이런 것들 한번 포즈를 걸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봐주게 되면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한 킬로 쭉 풀었을 겁니다. 한 2, 3분 단순 계산이었거든요. 쭉 풀어버리고 그다음 6번에서 좀 쉬운 문제긴 한데 말이 조금 살짝 생소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했을 수도 있고요. 현명한 친구들은 6번 제끼고 7번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나중에 풀었을 겁니다.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 7번부터는 또 다시 쉬워졌거든요. 7번부터 다시 계산 문제로 가다가 10번 문제. 이거 시험 직전 보강 때까지도 제가 학생들 한 바퀴 쫙 돌면서 이거 나오니까 봐야 돼, 나오니까 봐야 돼 하면서 엄청 강조했었던 문제입니다. 기출 경향을 보고 나올 때가 됐다 생각해서 그리고 교과서 관련 자료를 제가 직전 보강 때 줬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프린트가 없어서 가지고 제가 한번 노림수로 한번 준비를 해봤던 자료인데 여기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마찬가지로 되게 유명한 교육청 기출. 그래서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림이 살짝 빠지면서 학생들이 순간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근데 다들 잘 풀었을 것이다. 모든 문제집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서답형 2번도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전형적인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맞췄을 겁니다. 저도 직전 보강 때까지 그대로 풀렸거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교육청 기출인데 생소하게 꼬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애매하게 꼬아냈는데 결국은 해석하면은 기울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전형적인 문제로 대비했던 문제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더 나왔습니다. 서답형 10번이 아니라 서답형 1번인데요. 서답형 1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기출
찍히는 최신 교육청 기출이거든요. 제가 시험, 그러니까 뭐 3회차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최종 정리 자료, 그 다음에 변형 테마 문제 해가지고 계속 풀렸던 문제입니다. 이거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소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스킬을 써서 풀었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무게 중심 관점이랑 맞물려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저랑 같이 했었던 친구들은 풀다가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렵게 생겨가지고 아씨 뭐지 하다가 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느껴봤던 느낌인데 이거 봤던 문제인데 하면서 그 문제구나 하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무지막지하게 반복시켰거든요. 최신 교육청 기출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너무 유명한 교육청 기출 문제들 계속 나왔습니다. 교육청 기출, 이것도 최신 교육청 기출이고요. 사실상 이 난이도는 킬러입니다. 교육청 기출, 쌤 아까 킬러 문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육청 기출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저 쩌리 짱돌성 교육청 기출이면 말도 안 합니다. 너무 유명한 교육청 기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뭐 저 말고도 아마 모든 선생님들,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 다 이 문제 가르칠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교육청 기출들이기 때문에 킬러든 뭐든 저희는 대비가 된다는 거죠. 저도 무지막지하게 시켰습니다. 지금 뭐 떠오르는 친구 한 명은 새벽 한 3, 4시까지 이거 가지고 저한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 문제 유레카, 서답형 4번 유레카. 왜냐? 요거는 교육청 기출이 아니라 치명적인 함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최단 경로 문제처럼 생겼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로 풀었으면 다 틀렸을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서문여고 기출인데요. 서문여고 기출을 통해서 야 이거 치명적인 함정이야 대비하자 하고 수업 때 했었던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최종 정리 자료거든요. 최종 정리 자료에도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교육청 기출 아니거든요. 와 맞췄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최고 난도 문제 변별력 문제 두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 맞췄습니다. 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이거 틀렸으면 이제 가만 안 둘 겁니다.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변별력 문제 2개 중에서 요거 한 개, 요거는 비슷한 문제는 좀 풀리긴 했는데 뭐 똑같다 부정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소 개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거는 뭐 사고력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비슷한 유사한 문제는 많이 풀긴 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뭐 계산 복잡하다 뭐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교육청 기출, 교육청 기출, 교육청 기출 이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기출 대비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다만 교육청 기출이 조금 생소하게 약간 변형해가지고 내면서 학생들이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교육청 기출 풀면 된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핵심 논리 정리 잘 잡아가면서 교육청 기출을 풀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변형 문제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교육청 기출을 준비를 하되 변형될 걸 감안을 해서 핵심과 논리 구조를 잘 정리를 하고요. 킬러, 준킬러 이런 문제들보다 교육청 기출이라든지 전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잘 대비를 하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맞출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냐, 논리 구조를 잘 잡고 있냐, 거기까지 잘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문제 풀었다고 해서 될 게 아닌 시험이란 겁니다. 완벽하게 논리 구조 핵심 잘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시작할 때 양재고 친구들이 몇 명 안 됐었거든요. 뭐 그쵸. 그랬었는데 5명, 8명이었나? 5명이었나? 그래서 1학기 때 몇 명 안 됐었습니다. 자, 근데 네, 이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1등급 3명 만들어냈고요. 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뭐 사고력이 좋다, 최상위권이다 아닙니다. 중상위권 친구들 사고력이고 대비를 잘해줬고 고민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줘서 학생들이 사고력도 좋아지고 그다음 실력도 좋아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제가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끄지 마시고요.
조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한번 포즈 걸어놓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클리닉, 뭐 당일 복습 클리닉, 복습 테스트, 뭐 질문 클리닉, 필기 노트, 타임 어택, 다른 선생님들 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그치? 뭐 수업 영상 제공, 그다음 주간지, 뭐 학생별 개별 오답 유사 문제 다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하는 거 다 하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제가 그래도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별 학생 단톡방을 따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제가 직접 학생 한 명 한 명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소통을 하면서 뭐 질문을 바로바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답변해 줍니다. 제가 직접 조교 말고요, 제가요. 그래서 뭐 간단한 질문은 제가 뭐 그냥 답변을 해주거나, 아까 간단하게 이제 답만 달아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필기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모의고사를 치고 주간지 외에 모의고사 문항별로 유사 문제와 그 다음에 같이 관련해서 보면 좋은 문제, 그리고 도전 고난도 문제까지 그 문항별로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풀리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별 테마 학습이라서 저는 모문태라고 하는데 매 회차마다 주간지와 이런 모문태가 나간다. 그리고 양재고 전문반이다 보니까 양재고 전문적으로 맞춤형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쏠쏠한 재미를 봤던 게 교과서 관련 자료거든요. 이번에 학교 프린트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 관련 자료 가지고 제가 얘를 만들어서 여기서 직전 보강 때 풀렸고 되게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기출 7개년을 주는데 7개년 중에서 4개년 정도는 유형별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년 중에 4개년은 여기 4개년에 돼 있는데 7개년은 기출 원본과 그 기출 원본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가 수업 때 풀어주는 문제들, 수업 자료들은 문항별로 QR 코드를 따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복습할 때 보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 그래서 개별 관리 굉장히 투철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상위권과 중상위권과 중하위권 친구들을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중상위권 친구들과 중하위권 풀리는 문제들과 관리하는 게 다르거든요. 아까 1등급 친구들도 들어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 반에 이번 여름 방학 때 공통수학 2를 처음 본 친구, 기본을 처음 본 친구, 여름 방학 때 그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중하위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대비를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화목반 6시부터 10시까지고 10월 9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말고도 오프라인 클리닉은 수업 전 1시간, 수업 후 1시간,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클리닉을 하면서 요런 것들을 좀 어, 나눠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수금 온라인으로 줌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다른 학원 갔다 와서 온라인 줌으로 불러서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 습관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숙제 미흡한 친구들은 필수로 부르고요. 그 외 친구들은 옵션으로 그다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단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성실한 마음가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빡세게 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이겁니다. 상위권, 중상위권과 중하위권 따로 분리해서 저희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 지역훈련 수학 안병태 선생님이었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결과로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